안녕하세요. 삼성의 모든 기기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삼성 계정은 DR에 정말 진심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삼성 계정이 리전 단위 장애에도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를 소개하고 작년부터 올 한 해 동안 구축하고 개선한 글로벌 리전 장애 조치 아키텍처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빅데이터 센터에서 삼성 계정의 데브옵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그동안 통신과 커머스 분야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튼튼한 삼성 계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 중 첫 번째는 삼성 계정에 대한 소개와 삼성 계정이 왜 높은 안정성과 가용성이 필요한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리전 장애 조치 아키텍처를 만들었던 과정과 저희가 경험한 고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 환경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모의장애 훈련을 하며 100% 실 트래픽을 성공적으로 페일오버했던 경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성 계정 인프라의 미래 여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삼성 계정 소개입니다. 삼성 계정은 전 세계 256개국에서 60개 이상의 서비스와 앱을 하나로 이어주고 18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글로벌 계정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삼성페이와 스마트띵즈, 삼성헬스 등 삼성전자의 주요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웨어러블, TV,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계정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닷컴과 같은 온라인 스토어와 오프라인 매장, 고객 서비스까지 다양한 고객 접점에서 하나의 계정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모든 것을 삼성 계정 하나로 시작하세요라는 말처럼 삼성 계정은 삼성 유니버스를 하나로 묶어서 18억 명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삼성의 코어 서비스입니다. 삼성 계정은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유럽과 미주, 아시아 이렇게 글로벌 3개 리전과 별도 분리되어 있는 중국 리전까지 총 4개 리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와 웹, 연계 서비스로부터 초당 270만의 대용량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삼성 계정은 70여 개 이상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쿠버네티스에서 서비스하고 있고 18억 사용자의 계정 정보는 오로라 DB를 주요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DB에서 초당 20만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3개 리전은 각 리전별 DB 클러스터를 자체 솔루션을 통해 동기화하고 있으며 오로라 DB 외에도 데이터 및 캐시 지원을 위해 다이나모 DB와 엘라스틱 캐시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닷컴과 같은 온라인 스토어와 QR 로그인 등 웹 서비스의 성능 향상을 위해 클라우드 프론트를 CDN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사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 서비스와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구축했고 현재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삼성 계정은 삼성의 모든 기기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크리티컬 시스템으로 높은 수준의 RTO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는 에이지 단위의 장애 복구 아키텍처를 넘어서 글로벌 서비스로서 실제 발생하기도 하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리전 단위 장애에도 극복 가능한 아키텍처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글로벌 장애 복구 아키텍처를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계정에서 선택한 재해복구 전략과 글로벌 리전 장애 조치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재해복구에는 4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업 앤 리스토어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평소 필요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해 뒀다가 재해 발생 시 이 백업을 기반으로 복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백업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에 따라 달성 가능한 복구 시점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4시간마다 백업했다면 마지막 백업 이후로 4시간 동안 변경되거나 추가된 데이터는 손실 위험이 있어 복구 시점 목표인 RPO는 4시간이 됩니다. 재해 발생 후에는 데이터 복구 외에도 복구 사이트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복구 시간 목표, 즉 RTO가 됩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구현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단점은 다른 전략에 비해 복구 속도가 느리고 데이터 손실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서는 보통 수시간 단위의 RPO와 RTO를 설정합니다. 두 번째는 파일럿 라이트 전략입니다. DB나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같은 데이터 리소스는 복구 사이트에 항상 유지하고 애플리케이션과 설정 정보도 함께 로드해 둡니다. 다만 로드는 되어 있지만 서버는 꺼진 상태로 유지하고 실제로 장애 조치가 시작될 때 서버를 켜고 프로덕션 환경 수준으로 프로비저닝하는 전략입니다. 데이터는 최신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손실이 적어서 수분 수준의 RPO 설정이 가능하고 나머지 필요한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기 위한 수십 분 수준의 RTO를 가지게 됩니다. 백업 앤 리스토어 전략에 비해 RPO가 상당히 단축되지만 라이브 데이터 복제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웜 스탠바이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파일럿 라이트 전략 구성을 확장하여 작은 규모지만 실제 트래픽을 처리하는 또 하나의 프로덕션 환경을 복구 사이트에 구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PO는 파일럿 라이트 전략과 동일하지만 RTO는 수분 단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장애 발생 시에는 복구 사이트의 인프라를 프로덕션 레벨의 트래픽 처리가 가능하도록 확장하고 유입 트래픽을 페일오버하여 서비스를 정상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멀티 사이트 액티브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기존 운영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을 복구 사이트에 사전 구성하고 트래픽도 두 환경에 나누어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 발생 시 장애 조치는 장애 발생 환경에서 정상 환경으로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 전략은 RPO와 RTO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일 수 있지만 시스템 복잡도가 높아질 수 있고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RTO를 목표로 하는 삼성 계정의 선택은 마지막 액티브 방식을 지향하되 웜 스탠바이의 비용 장점도 함께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글로벌 멀티 리전에서 서비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 리전을 추가 확장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리전 단위 장애까지 극복 가능한 높은 수준의 DR을 위해서 삼성 계정은 여러 차례 큰 아키텍처 개선과 기존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EU와 US 두 개 리전에 이어서 신규로 AP 리전을 구축했습니다. 당시 이미 두 개 리전은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며 클라우드 인프라의 한계에 이르는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개 리전 전체 장애가 발생하여 나머지 리전에서 두 개 리전의 트래픽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트래픽을 분산 처리할 수 있도록 AP 리전 신규 구축을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삼성 계정의 두 번째 문제점은 70여 개 이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서로 다른 리전에 분산 배포되어 각 리전의 서비스 형상이 맞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A 기능을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EU 리전에만 존재하여 US 리전에서는 A 기능을 직접 제공하지 못하고 EU 리전을 통해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 계정은 AP 리전 구축 시 각 리전마다 분산되어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모든 리전에 구축하는 형상 일치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작업으로 단일 리전에서 모든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100% 커버리지를 가진 아키텍처로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3개 리전의 필수 데이터 동기화 아키텍처를 구축했습니다. 데이터 동기화는 크게 RDB인 포스트그레스QL과 NoSQL인 다이나모DB 두 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그레스QL의 경우 자체 개발한 동기화 파이프라인과 MSK 기반의 동기화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고 다이나모DB는 동기화의 글로벌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AP 리전 구축, 전체 리전의 서비스 형상 일치화, 그리고 데이터 동기화를 기반으로 각 리전은 하나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액티브 아키텍처로 고도화하여 특정 리전 장애 발생 시에도 다른 두 개 리전에서 트래픽을 바로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액티브 구조로 개선하면서 장애 트래픽을 다른 리전으로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대용량 트래픽을 가장 적은 비용과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로드 밸런서 기반의 트래픽 전환입니다. 개별 리전에 종속되지 않는 글로벌 로드 밸런서를 구축하고 리전 장애 발생 시
이 로드 밸런서에서 정상 리전으로 트래픽을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AWS의 글로벌 엑셀러레이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방법은 즉각적인 트래픽 전환으로 RTO 목표 수준을 아주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기에는 비용이 크다는 단점과 함께 10년이 넘는 삼성 계정 개발 기간 동안 시스템이 복잡해지며 많은 엔드포인트를 가진 구조가 되었고, 그래서 글로벌 로드 밸런서를 적용해야 할 엔드포인트가 너무 많은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장애 발생 시에 빠른 트래픽 전환도 중요하지만 비용 문제와 복구 작업의 단순화를 위해 저희는 DNS 기반의 트래픽 전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DNS 기반의 장애 트래픽 전환 방식은 라우트 53을 활용하여 리전 단위 장애 발생 시 서비스 도메인의 엔드포인트를 정상 리전의 엔드포인트 정보로 변경하여 클라이언트의 접근 경로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단말에서 account.samsung.com이라는 URL을 호출하면 DNS 서버로부터 실제 서버의 IP 주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존 A 리전의 IP인 10.0.0.1을 DNS 서버에서 주고 있다가 A 리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B 리전의 IP인 10.0.0.3으로 도메인 레코드를 변경하여 실제 사용자는 B 리전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글로벌 로드 밸런서라는 인프라가 별도 필요하지 않아 운영 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장점을 가지고 있고, DNS 레코드만 변경하도록 하여 장애 대응 작업을 단순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저희가 제어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의 DNS 캐시로 인해 DNS 레코드 변경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절감과 장애 복구 절차의 단순화를 위해 삼성 계정 글로벌 DR 아키텍처는 DNS 기반 트래픽 전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DNS 기반으로 장애 트래픽 제어 아키텍처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 가지 큰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AWS의 라우트 53은 DNS 레코드의 추가와 변경을 처리하는 컨트롤 플레인이 US 리전에만 구축되어 있어 US 리전이나 컨트롤 플레인의 장애 시에 우리가 원하는 DNS 레코드의 추가와 변경 작업이 불가능하고 데이터 플레인의 사전 정의된 기능만 동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라우트 53의 컨트롤 플레인이 동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한 장애 시나리오에서 예를 들어 EU 리전으로 트래픽 전환을 하고 싶어도 DNS 레코드를 EU 리전 엔드포인트로 변경하지 못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장애 트래픽 전환 제어가 불가능하여 리전 장애 복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컨트롤 플레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바로 라우트 53 애플리케이션 리커버리 컨트롤러, 줄여서 라우트 53 아크가 그 역할을 합니다. 라우트 53 아크는 컨트롤 플레인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 플레인에 미리 준비한 프라이머리와 스탠바이 라우팅 제어 세트가 헬스 체크를 통해 장애 감지 시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때 장애 복구는 셀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셀이란 서비스의 독립적인 장애 조치 단위를 포함하는 사일로를 의미합니다. 삼성 계정은 리전 단위의 장애를 복구할 수 있도록 셀을 리전으로 구성했고, 각 리전은 독립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액티브 형태로 구축했습니다. 이제 US 리전에 장애가 발생한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장애 복구가 수행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도메인을 헬스 체크를 갖는 페일오버 타입의 라우팅 폴리시로 구성합니다. 평상시에는 데이터 플레인에 구성된 라우팅 세트 중 US 리전으로 트래픽이 유입되는 프라이머리 라우팅 세트가 동작합니다. 그러다 서비스 장애를 감지하면 AP 리전으로 페일오버 하기 위해 라우트 53 아크의 라우팅 컨트롤에서 해당 헬스 체크 상태를 변경합니다. 라우팅 컨트롤러 헬스 체크의 상태가 변경되면 데이터 플레인에 미리 구성한 라우팅 세트 중 AP 리전으로 트래픽이 유입되는 스탠바이 라우팅 세트가 동작합니다. 컨트롤 플레인의 장애 상황에서도 데이터 플레인 기반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의 트래픽 전환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삼성 계정은 라우트 53 아크의 고가용성 기능을 활용하여 리전 단위 장애 복구 아키텍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성 계정은 구축한 글로벌 장애 복구 아키텍처를 실제 운영 환경에서 검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삼성 계정의 대규모 트래픽을 한 리전에서 전부 다른 리전으로 옮긴다는 것은
매우 큰 장애로 번질 수 있다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계정은 기존의 모든 인프라 작업을 무중단으로 진행했던 노하우가 있었고, 이번에도 철저한 사전 준비로 장애 없이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진행했습니다. 사전 검증은 글로벌 장애복구 아키텍처의 기능을 점검하는 기능 검증과 장애복구 트래픽의 부하를 점검하는 부하 검증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기능 검증은 전체 2% 수준의 트래픽 전환으로 점검했습니다. 삼성 계정에는 내부 URL이 많이 있어서 트래픽 전환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기능 검증 과정에서 누락된 URL 설정을 미리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부하 검증은 전체 10%와 50% 두 단계로 나누어 점검했습니다. 서비스와 EKS, DB 등 전 영역의 부하 검증을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인증 토큰 재발급 트래픽과 리전 간 호출 급증 등 아키텍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 확인하고 빠르게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 환경에서 모의장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전 작업과 테스트를 통해 마침내 1차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5분 내 90%의 주요 트래픽이 전환되었고, 시스템이나 사용자 VOC 없이 성공적으로 훈련을 완료했으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상했던 일부 잔여 트래픽이 10분 이상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색칠한 롱테일 영역이 바로 잔여 트래픽입니다. 이 잔여 트래픽은 클라이언트 영역의 DNS 캐시가 저희가 페일오버하기 전 서버의 IP를 캐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계정의 RTO는 페일오버를 통해 5분 내 99%의 트래픽을 정상 처리해내는 것입니다. 1차 훈련에서 약 90% 수준의 주요 트래픽은 5분 내 전환에 성공했지만 99%라는 복구 목표에는 도달하지는 못해서 MTTR이 10분 이상 소요됐습니다. 두 번째는 잔여 트래픽을 분석하며 확인한 사용자 영역의 네트워크 경험 개선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삼성 계정의 신태틱 테스트 결과로 주요 대륙별 사용자 환경에서 삼성 계정의 서비스 엔드포인트로 네트워크 연결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응답 시간은 도메인 주소를 질의하고 대상 서버의 IP로 변환되는 과정과 그 대상 서버와의 TCP 연결과 SSL 커넥션 시간이 추가되며, 마지막으로 서버 처리 후 데이터가 클라이언트에 전송되는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글로벌 서비스인 삼성 계정은 전 세계에 걸쳐 요청이 들어오지만 실제 처리는 글로벌 3개 리전에서 하다 보니 모든 사용자의 네트워크 연결이 빠르진 않았습니다. 저희 분석 결과로는 TCP 연결과 안전한 통신을 위한 TLS 핸드쉐이크 과정에서 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잔여 트래픽 처리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잔여 트래픽의 주요 원인은 클라이언트의 DNS 캐시 처리 문제입니다. 클라이언트의 OS나 네트워크 구성에는 DNS에서 수신된 TTL을 재정의하는 자체 캐싱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클라이언트 캐시는 DNS 서버에서 보낸 TTL 값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분의 TTL을 갖는 서비스 도메인을 US 리전에서 AP 리전으로 페일오버해서 서비스 도메인의 IP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0.20.0.5로 응답을 해도 일부 클라이언트에서는 10분이 넘도록 갱신을 못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클라우드 프론트로 해결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의 본질은 CDN 서비스입니다. 그런 특성으로 600개 이상의 엣지 로케이션이 전 세계에 걸쳐 존재하고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사용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빠른 엣지 로케이션에 연결이 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삼성 계정 서버의 IP가 아닌 최적화되어 연결된 엣지 로케이션의 IP를 캐싱하게 되어 삼성 계정 서버의 IP가 변경되어도 클라이언트 캐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환경의 네트워크 경험 개선입니다. 보통 인터넷 산업에서 사용자와 실제 서버 사이를 크게 3가지 세그먼트로 나눕니다. 퍼스트 마일은 오리진 서버가 위치한 데이터 센터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 사이의 구간을 말합니다. 이 구간은 넓은 대역폭과 낮은 레이턴시로 네트워크의 품질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ISP 구간을 레스트 마일이라고 부르는데 가입 상품에 따라 속도 차이는 있지만 짧은 거리 구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품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구간은 바로 미들 마일입니다. 이 구간은 ISP가 관리하는 흔히 말하는 인터넷 영역입니다. 가장 방대하고 거리가 긴 영역으로 곳곳에 수많은 네트워크 장비가 있고 많은 네트워크 실패가 존재하며 때로는 잘못된 라우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CDN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요청이 혼잡한 미들 마일을 통과하지 않고 사용자 위치에 가까운 엣지 로케이션에 연결이 되어 네트워크 커넥션 오버헤드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또 CDN 사업자의 전용 백번망으로 통신하기 때문에 미들 마일을 퍼블릭망으로 지나 오리진 서버에 연결되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삼성 계정은 앞서 적용한 해결책인 클라우드 프론트로 잔여 트래픽과 사용자 네트워크 경험 향상 모두를 해결했습니다. 기존 서비스 아키텍처의 최상단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적용하는 개선 작업을 진행한 뒤 다시 한번 운영 환경에서 무중단으로 2차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기존 1차 훈련에서 나타났던 롱테일 현상이 사라지고 3분 내 99% 이상의 트래픽이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큰 개선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 적용 효과로 사용자의 연결이 가장 가까이 있는 엣지 로케이션에서 종료되어 연결 설정에 필요한 전체 왕복 시간이 현저히 감소했고 그 외에도 클라우드 프론트의 오리진에 대한 지속적인 TCP 연결 등으로 전체 네트워크 연결 속도가 65%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최적화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히 공유드리겠습니다. 삼성 계정 규모의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는 시스템의 리전 페일오버 사례는 삼성 계정이 정말 DR의 진심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액티브 재해복구 전략은 탁월한 효과만큼 가장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전략입니다. 앞으로의 삼성 계정의 여정은 액티브 재해복구 전략의 장점은 가져가되 비용과 리스크를 더욱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리소스를 최적화할 예정입니다. 작업 스크립트의 보완과 웜업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낮은 리스크로 더 빨리 트래픽을 전환할 수 있도록 페일오버와 관련된 모든 리소스의 최적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최대 트래픽 수용 기준의 스케일 아웃이 아니라 해당 시간대에 필요한 리소스만큼의 페일오버 수량을 자동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전별 트래픽을 분산해서 리전에 인접한 국가 사용자의 서비스 경험을 향상하고 페일오버 대상 트래픽 규모를 낮추어 더 안전한 페일오버 실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한 엔드투엔드 모니터링 고도화입니다. 삼성 계정은 이미 신태틱 테스트를 주요 서비스의 자동화된 테스트 방법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사용자의 유저 전이와 서비스 경험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에서의 서비스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경험 점수로 인덱스화하여 앞으로의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삼성 계정의 글로벌 리전 장애 조치 아키텍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의 모든 기기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크리티컬 시스템인 삼성 계정은 RTO 5분이라는 높은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확보한 에이지 단위 장애를 넘어서 리전 단위의 장애가 발생해도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글로벌 액티브 아키텍처를 새롭게 구성하고 클라우드 환경의 컨트롤 플레인 장애에도 데이터 플레인 기반으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삼성 계정의 새로운 인프라 아키텍처는 전 세계 600개 이상의 엣지 로케이션을 통해 18억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연결을 제공해서 네트워크 연결 속도를 65% 이상 개선했으며 리전 단위의 장애가 발생해도 99% 이상의 트래픽을 3분 내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다운타임 없이 무중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찰스 다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아니고 가장 지능이 뛰어난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1년 넘게 이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과정에서 처음 계획대로 수월하게 된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계획을 변경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한 결과 비로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년 SDC25 코리아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때는 새롭게 구축 중인 B2B 삼성 계정의 진부한 아키텍처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세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